안녕하십니까. 에드왕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관 공장 및 배관 도시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관의 절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관의 절단이란 게 뭐예요? 파이프를 어떻게 자르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수공구에 의한 절단입니다. 수공구라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잡고 사용하는 공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쇠톱, 파이프 커터에 의한 절단이라고 나오고요. 갈로에 줄을 좀 꺼주세요. 주철관 같은 경우는 링크형 파이프 커터를 사용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력용 기계에 의한 절단이라고 해서, 위에서는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수공구였다면 이번에는 동력 장치입니다. 기계죠, 기계. 그래서 옆에 보시면 기계톱, 그리고 고속숫돌 절단기, 그리고 띠톱 기계. 요 띠톱 기계를 다른 말로는 소잉 머신이라고도 하는데 밑에서 좀 더 상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 가스 절단기 등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3. 관 종류에 따른 절단 방법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관의 재질에 따라서 어떤 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 종류에 따른 절단법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동관 절단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게 되면 20회 이하의 관은 커터를, 그래서 동관 커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직경이 작은 동관 같은 경우는 동관 커터로 손쉽게 절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저 읽어보면 20회 이상의 관은 주로 셋톱을 사용하여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셋톱이라는 거는 전동 셋톱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자르는 셋톱이 아니에요. 손으로 그냥 셋톱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힘들죠.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직경이 큰 관 같은 경우는 손쉽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 셋톱인데 전동 셋톱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셋톱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단면에 변형이 생겼을 때는 사이징 툴을 사용하여 교정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사이징 툴이라는 거는 동관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공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낙관의 절단이라고 해서 나오죠. 이 낙관을 다른 말로 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연관 절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낙관이라는 거는 납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 납은 아닙니다. 납이란 건 뭐예요? 우리 예전에 그 납땜 같은 경우에는 그 납을 사용해서 인도로 납땜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사용하는 걸 납이라고 하는데, 납의 성질이 어때요? 물렁물렁합니다. 엄청나게 잘 휘어지고 잘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을 100% 사용한다기보다는 납과 안티몬, 주석, 동등을 살짝 섞어요. 섞어가지고 경도를 약간 올려주게 되겠죠. 요런 합금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 원료가 납이기 때문에 납관 또는 연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연관톱을 이용하여 절단하며 재질이 연하여 톱날이 걸리거나 찢어지고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래서 연관 자체가 납관이잖아요. 납이다 보니까 이렇게 커팅하다 보면 이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이 쇠톱날이 탁 걸려버려요. 물렁물렁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밑에 나오죠. 관 지름에 맞는 나무봉을 끼워 절단한다. 나무봉을 관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절단하게 되면은 그 원형대로 절단이 되겠죠. 끼거나 이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스테인리스 강관 절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쇠톱이나 소잉 머신, 커팅일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톱날은 1인치에 대해 32산의 것이 적당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쇠톱이란 거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수공구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절단하는 톱이에요. 그리고 소잉 머신이라고 나오는데, 소잉 머신은 위에서 띠톱 기계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잉 머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톱이 띠 형태로 돼 있어요. 띠 형태로 돼가지고 얘가 기계 안에서 막 돌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육안상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절단면에 있는 톱날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원리 자체가 이 띠톱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띠톱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절단면에다가 모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인리스 강관이라고 했으니까 요 강관을 밀어넣게 되면은 절단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 가장 좋은 게, 우리 정육점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고기 절단할 때 있죠. 고기 절단할 때 막 톱이 내려가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요게 절단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머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잉이란 게 뭐예요? 소우라는 거는 톱이죠, 톱. 그래서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우라는 게 톱인데, 소잉이라는 거는 톱질을 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잉 머신이 뭐예요? 톱질을 하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팅휠 절단기라는 거는
고속절단기 형태이긴 한데 여기 이제 톱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인리스 강관 절단용 톱날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커팅힐 절단기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밑에 넘어가 보면 절단 속도가 너무 빠르면 톱날이 과열되어 절단이 잘 안 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밑에도 커팅힐로 절단할 때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해야 한다. 왜? 스테인리스 강관이니까 스테인리스 전용을 사용해 줘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철관의 절단에서 나오는데, 지름이 작은 주철관은 셋톱이나 소잉머신으로 절단하거나 정으로 깎아 절단하고, 지름이 큰 관은 줄긋 씁니다. 링크형 파이프 커터, 체인식을 사용하여 절단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나옵니다. 자, 링크형 파이프 커터라는 건 뭐냐면은 그림에 보듯이 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날을 체인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묶은 거야. 자, 그래서 묶는다라는 게 뭐야? 링크죠, 링크. 그래서 요 날들을 묶었다라고 해서 링크형 파이프 커터라고 부르는 거고, 어디서 쓴다? 주철관에서 쓴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주철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링크형 파이프 커터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철관 하면은 링크형 파이프 커터 떠올려 버리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합성수지관의 절단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합성수지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PVC관, 뭐 엑셀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섞은 거예요. 합성해서 만들어낸 관들인데, 이걸 실제로 보지 못한 분들은 플라스틱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합성수지관이다라는 뜻은 아니고 재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신 분들은 딱 얘기해드리면 알겠지만 PVC가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플라스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재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열에 의한 연성도 크고요. 열 조금만 가하면 막 물렁물렁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톱으로도 쉽게 절단이 됩니다. 근데 단점 뭐냐면은 톱으로 절단하다 보면은 이 거스러미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절단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강관용 셋톱이나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절단이 쉽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거스러미를 제거하여 배관 시공 후 각종 기기의 고장 원인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거스러미가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관의 접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접합 방법이라는 거는 관을 어떻게 이음을 하느냐 요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을 접합할 때는 나사 이음도 있을 수 있고 용접 이음도 있을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종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관의 종류, 즉 관의 재질에 따라서 이 이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강관 접합법이죠. 자, 그래서 강관의 접합인데, 강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영어로 하게 되면 스틸 파이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틸이라는 게 뭐 또는 우리가 좀 흔히 말을 많이 하는 게 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강관이라는 거는 강으로 만들어진 관을 얘기하는 거고, 쇠로 된 거, 철로 된 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음 방법이 나사 이음과 용접 이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관용 나사에서 나오는데, 파이프의 나사는 관용 테이퍼 나사로 테이퍼가 16분의 1 각도 55도의 것으로 절삭되어진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이퍼 나사라는 건 뭐냐, 강관이 이렇게 있어요. 강관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강관을 나사 이음하기 위해서는 나사 절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 절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직경이 이렇게 좁아져요. 서서히 좁아집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좁아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사산이 나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요 강관에서 봤을 때, 강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사산이 밖으로 가면서 좁아집니다. 자, 이렇게 좁아지는 나사를 우리는 테이퍼 나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테이퍼 나사 형태로 내느냐, 강관 이음 시에는 왜 그러냐면은 엘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엘보가 있어요. 이 엘보 같은 경우는 내부가 앞나사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쪼여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테이퍼 나사로 낸 상태에서 요 나사 엘보를 쪼이게 되면은 이쪽 제일 바깥쪽은 좁은 형태죠. 이 직경이 좁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들어가요. 근데 쪼이면 쪼일수록 어떻게 돼? 이쪽이 넓어지니까, 뒤쪽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니까 쪼이면 쪼일수록 뻑뻑해지고 힘들겠죠.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쪼이면 쪼일수록 압에 견디는 성질이 커질 테니까 누설의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관 이음 시 나사 이음을 할 때는 무조건 관용 나사,
테이퍼 나사 상태로 우리가 절삭을 해서 이음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테이퍼가 16분의 1 각도는 55도의 것으로 절삭되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테이퍼가 16분의 1이라는 소리는, 자, 보세요. 테이퍼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 테이퍼를 구하는 공식은 L분의 A-B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들은 다 뭐냐면 L이라는 거는 나사산의 길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A라는 녀석은 테이퍼 발생 전 나사산 길이, 그리고 B라는 거는 테이퍼 내고 나서 테이퍼 발생 후 나사산 길이.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퍼가 16분의 1이다 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자, 나사산 길이 L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 발생 전에 나사산 길이라는 거는 여기가 되겠죠. 테이퍼 내기 전에 직경이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얘가 A가 될 거고, 그리고 테이퍼 발생 후 나사산의 길이라는 거는 요 끝에 이 내고 나서, 나사산을 내고 나서 요 끝에 부분이 B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퍼 나사산이 16분의 1이라는 거는 길이가 16mm일 때 분의 A에서 빼기 B의 값이 1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론상. 근데 뭐 실제로는 나사산 내보면 이보다 더 날 수도 있고 또 적게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론상 요렇게 난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강관의 나사 접합에서 수동 나사 절삭에 보시면 오스터형과 리드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터형이라는 거는 줄 거 주세요. 4개의 날이 한 조로 되어 있다. 요게 답니다. 오스터형 같은 경우는 날이 4개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뒤에도 읽어보면 한 조로 되어 있고 15에서 20에 있는 나사산이 14산, 25에서 250에 있는 나사산이 11산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리드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줄 거 씁니다. 2개의 날이 한 조. 그래서 리드형은 날이 2개인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조로 되어 있는데, 날의 뒤쪽에는 4개의 조로 파이프의 중심을 맞출 수 있는 스크롤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동력나사 절삭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삭기 중에 하나인데, 그 실제 실기시험 보러 가게 되면 연습할 때도 사용을 할 거고요. 시험 볼 때도 요 동력나사 절삭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동력을 이용한 나사 절삭기로 오스터를 이용한 다이헤드식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이헤드식입니다. 그리고 호브식이 있으며 파이프 절단, 나사 절삭, 리머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력 나사 절삭기로 할 수 있는 작업 해서 3가지가 나와요. 파이프 절단, 나사 절삭, 리머 작업. 이렇게 3가지 줄을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이헤드와 호브의 차이는 뭐냐면은, 다이헤드 같은 경우는 순나사용입니다. 그래서 파이프에다가 순나사를 낼 때 다이헤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브식 같은 경우는 암나사를 낼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사 절삭기의 종류 를 물어볼 때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기억을 하세요. 방금 다 배웠는데, 오스터형과 그리고 리드형이 있고요. 그리고 호브식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선 이렇게 3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요 3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스터형, 리드형, 호브형. 쌤, 다이헤드식은 왜 안 들어가나요? 다이헤드식은 오스터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리드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이헤드라는 거는 얘들 2가지를 조합하면은 다이헤드형이 되는 겁니다. 다이헤드인데 날 4개짜리 쓰면은 결국 뭐야? 오스터형 다이헤드가 되는 거고, 날 2개짜리 쓰면은 리드형 다이헤드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사 절삭기의 종류는 뭐라고요? 요렇게 3가지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4가지 쓰시오 하면 여기다 그냥 다이헤드 끼워버리면 되지.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요렇게 3가지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오스터, 리드, 호브. 요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관 길이의 산출에서 나오는데, 배관에서 모든 치수는 관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미리로 나타내며, 정확한 치수로 배관 시공을 하려면 이음새 및
부속의 중심에서 단면 중심까지의 길이와 관의 유효 나사 길이 및 삽입 길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읽어만 봤을 때는 도통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관의 직선 길이 산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표에 보면 스몰 l은 대문자 L-2에 대문자 A-A라는 공식이 하나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뭐냐면은 요 스몰 l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스몰 l은 뭐냐면은 요 직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강관이에요. 강관인데 양쪽에 나사를 내서 엘보를 이렇게 조여놓은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실제 강관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은 우리가 뺄 길이를 구하는 그 원리만 알아버리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공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원리를 알아버리면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아주 쉽게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엘보가 이렇게 있을 거고 반대쪽에도 엘보가 왜 이렇게 둥글럽적하냐. 자, 이렇게 엘보가 있다 라고 치고요. 그리고 똑같이 강관이 이렇게 삽입됐습니다. 요거랑 같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강관의 가로 길이를 예를 들어서 저는 100mm로 맞추고 싶어요. 100mm로 맞추고 싶다라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요 엘보의 중심, 간의 거리가 요 길이가 100mm로 맞추고 싶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엘보의 구멍 센터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요게 나중에 강관이 이렇게 삽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될 겁니다. 강관이 이렇게 삽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 양쪽 배관에 서로 간의 센터와 센터의 길이를 100mm로 맞춘다라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 배관을 재단할 때는 길이를 100mm로 맞춘다라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파이프와 파이프의 센터가 기준이 된다. 이거는 어딜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센터와 센터 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가 없더라도 파이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엘보 구멍의 센터가 결국 파이프 센터가 되니 그 기준이 엘보의 요 중심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0mm로 재단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실제 요 배관을 100mm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자, 엘보 중심 간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m다 라고 했을 때, 위에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100mm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강관을 실제로 내가 100mm로 이렇게 절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절단해서 만약에 엘보를 이렇게 끼워버리면 엘보를 이런 식으로 끼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치수선은 어디서 잽니까? 엘보 중심, 요게 관의 중심이 될 테니까 관이 삽입되면 관의 중심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100mm로 맞추고 싶었는데 만약에 강관을 제가 절단할 때 실제로 100mm 뺄 길이를 주지 않고 100mm로 절단해버리면 이 엘보의 길이만큼 늘어나 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뺄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실기 시험장 갈 때는 뺄 길이 그냥 외워 가시면 돼요. 외워 가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 뺄 길이를 구하는 원리만 한 번만 이해해 버리면 지금 교재에 나오는 공식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뺄 길이의 정체가 뭐냐? 뺄 길이의 정체라는 거는요, 자, 우리가 100mm로 재단을 하고 싶을 때 100mm로 자르면 나사 중심 거리의 길이만큼 길어진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나사 중심 거리가 어딘데?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얘가 삽입되었을 때 요만큼의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소리와 같죠. 즉 뺄 길이라는 거는 요만큼의 공간의 길이를 뺄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위쪽에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드리면 뺄 길이는 어디입니까? 뺄 길이는 요 공간의 길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공간의 길이. 그래서 삽입 후에 나사상 끝에서 엘보 중심까지의 거리가 뺄 길이가 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뺄 길이라고 불러요. 뭐 뺄 길이 또는 관 산출 길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뺄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는 요 그림에서 조금 발췌를 해봅니다. 요 그림에서 자, 대문자 L이라는 거는 실제 요 센터와 센터 간의 거리, 요 그림에서는 100mm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요거를 L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서
강관의 실제 길이는 요거는 우리는 스몰 l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스몰 a가 있고요. 여기에 대문자 a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 a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뭘까요? 나사산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삽입후 나사산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쪼였을 때 삽입후 나사산의 길이가 여기서 스몰 a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문자 a는 어디냐? 밑으로 표시해보면 요 엘보 중심 길이라고도 부르는데 요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엘보 끝에서 엘보 중심까지의 거리를 대문자 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뺄 길이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자, 요거잖아, 요거. 그쵸? 다시 여기서 표시하면 요만큼이 뺄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뺄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요 녀석은, 요 파란색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네요. 나중에 바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뺄 길이라는 녀석은 대문자 A, 요 전체 길이에서, 그쵸? 스몰 a, 요만큼을 뺀 길이와 같다. 그래서 대문자 A 마이너스 스몰 a 하게 되면은 요게 결국은 뺄 길이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전장에서 100mm 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 빼주고 여기 하나 빼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길이 스몰 l을 구할 때는 전체 길이 l에서 빼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 빼주라고 했지. 2에다가 a 마이너스 스몰 a 이렇게 해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그래서 대문자 A는 부속의 중심에서 단면 중심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그리고 스몰 A는 관의 삽입 길이 요거, 그리고 스몰 L은 관 실제 길이, 우리가 실제 커팅할 길이. 실습할 때도 이렇게 구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대문자 L이라는 거는 관의 전체 길이, 우리가 실제 재단하고자 하는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뭐 밑에 보시면 대문자 A 마이너스 스몰 A 하게 되면 여유치수라고도 한다. 그게 뺄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공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 하나 정도는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숫자로 풀어내는 공식도 있지만 실제 뺄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공식을 적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 공식 하나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도 외웠으니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로 요 전장을 100mm로 맞추고 싶어요. 요 대문자 L을. 자, 이때 조건이 달립니다. 조건이 몇 A짜리인지, 강관이 몇 A짜리인지, 왜 15A, 20A, 25A, 32A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강관의 직경에 따라서 뺄 길이가 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20A 강관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 산출표는 사실 요 뒷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있긴 한데 요 관 산출표는 조금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건 1mm 길고 어떤 건 1mm 짧고 막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관길이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실제로 작업할 때 실제 실기 시험에서 사용하는 관길이 산출표, 즉 우리 에듀강닷컴 카페에 있는 공식 그 관길이 산출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뭐 따로 출력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20A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20A 90도 엘보와 45도 엘보의 그 산출 길이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90도 엘보 같은 경우에 20A일 경우에 대문자 A 이게 뭐였죠? 이 엘보의 중심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엘보의 중심 길이는 32m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몰 a 요 나사 물린 길이 같은 경우는 13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5도 엘보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A가 요게 25, 그리고 스몰 a가 마찬가지로 13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양쪽의 뺄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양쪽의 뺄 길이를 구하게 되면 요 녀석은 뭐예요? 90도 엘보죠. 90도 엘보. 그렇기 때문에 90도 엘보 같으면 요 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뺄 길이 어떻게 됩니까? 요 전체에서 나사 물린 길이 빼면 된다며.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 요렇게 된다며. 그럼 넣으면 되죠. 32 빼기 13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뺄 길이가 19mm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몰 l을 구할 거예요. 스몰 l을 어떻게 구하느냐? 전장이 저는 100mm니까 100mm 빼기 19
어디 한쪽 19 더하기 또 한쪽 19 이렇게 두 번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작업형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제가 작업형 실기 영상도 찍어뒀는데 거기 보시면 전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얘가 62m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장을 100mm로 맞추고 싶다. 이때 엘보가 20에 90도 엘보라면 우리는 이렇게 구했을 때 L의 길이, 스몰 L의 길이는 62mm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관을 62mm로 커팅해야지만 양쪽에 쪼였을 때 100mm가 나온다라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식에 의거 풀어보게 되면 공식이 뭐 있습니까? 스몰 L은 대문자 L 100이죠. 100 마이너스 2에다가 32 마이너스 13mm 한 것과 어차피 계산기 두드려 보면 똑같습니다. 62mm.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90도 엘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하는 김에 45도 엘보 기준에서 풀어보는 문제도 한번 다뤄볼 텐데 요거는 밑에 보시면 공식이 좀 몇 가지 더 나오게 되죠. 요건 지워버리고요. 자, 하다 보니까 칠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새로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5도 엘보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우리가 대각 길이를 구해야 돼요. 보통 보면은 실기 작업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각선 길이를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보통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 가로의 길이를 100mm로 주고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100mm로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각선 길이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0도 엘보든 45도 엘보든 엘보의 중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을 때 요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L, 대문자 L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나사산 끝에서 요 나사산 끝,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절단해야 될 파이프의 길이 스몰 L이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 이 대문자 L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뭐야? 자, 요게 뭐예요? 요렇게 있을 때 가로, 세로 이렇게 연장하면 뭐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요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요게 A변, 요게 B변, C변이라고 한다면 C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는 요 녀석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C의 값, B변의 값이죠. B변, 이렇게 B변의 값을 구하려면 이 제곱이 넘어갑니다. 제곱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C는 루트로 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도 나오지만 관의 B변 길이 산출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라고 해가지고 밑에 표에 보면 L은 루트 L1 제곱 더하기 L2 제곱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요 A를 L1이라고 놓고 B를 L2라고 놓고 C를 그냥 L이라고 놓는다면 대문자 L 이렇게 놓는다면 얘들이 결국 뭐야? 대문자 L B변을 구하려면 자, L을 구하려면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루트에 L1의 제곱 더하기 L2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이 두 개 같은 공식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인데, 자,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앞에 문제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자, 요게 A변, 요게 B변, 요게 요쪽에 있는 게 C변이다라고 치면 우리 B변의 길이 C를 구해야 돼. C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으니 루트에다가 100이죠. 그러면 100의 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대략 141.42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요 자릿수는 그냥 제거해버리세요. 반올림 하셔도 되고, 그냥 요 뒤에 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결국 대문자 L, 요 C가 뭐야? L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대문자 L의 길이는 141이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떨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00mm일 때, 같을 때.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을 때는 이거보다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둘 다 값이 같죠? 그러면 100
둘 다 100으로 같으니까 곱하기 루트 2를 해도 요 값이 141.42가 나올 겁니다. 루트 2라는 게 1.414와 같죠? 그래서 1.414를 곱해 주셔도 되고 루트 2를 곱해 주셔도 14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값,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을 때는 루트 2를 곱해주거나 1.414를 곱해줘도 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개의 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했으니 뺄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스몰 l의 그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 뺄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요 위쪽에 보면은 대문자 A라는 게 중심 길이죠. 여기 끝에서 중심 길이고 스몰 a라는 게 나사 삽입 길이, 물린 길이, 나사산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뺄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일단 45도 L 보고요. 20의 배관이다 라고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요 대문자 A의 값이 뭡니까? 25, 스몰 a가 13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구합니까? A 마이너스 스몰 a는 뭐야? A가 25, 요게 13mm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빼보면은 그 뺄 길이가 12mm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스몰 l의 길이를 구해보면 스몰 l은 요 전장 141이죠. 141 빼기 이쪽이 12mm 그리고 반대쪽이 12mm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게 되면 값이 117mm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5도 엘보일 경우에도 요 실제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빗변의 길이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만 별도로 구해내면은 뺄 길이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면 루트 2 또는 1.414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곡간의 길이 산출해서 나옵니다. 공식 하나 나오죠. 스몰 l은 2파이 곱하기 360분의 세타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이 공식은 뭐냐면은 곡간의 길이에요. 곡간의 길이. 곡간의 길이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곡간, 구분간,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자, 요 밖으로는 뭔데? 곡간 구분간 지나서 뭔데? 직관이잖아. 이쪽으로 직관, 이쪽으로 직관. 엄밀히 따지면은 곡간이란 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곡간부의 길이를 우리가 스몰 l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이 스몰 l을 구하는 공식은 거기도 나오죠. 2파이 r에 곱하기 360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요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2파이 r이라는 거는 요거는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원둘레. 원둘레 구하는 공식. 자, 그럼 왜 원둘레를 구하느냐? 자,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예요? 곡간이란 거는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돌려서 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좀 찌그러졌지만 이해를 하고 봐주세요. 제가 제 팔이 컴퍼스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원이 있다. 요런 원이 있다. 좀 몇 번 그리다 보면 원이 되겠지. 자, 요런 원이 있다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90도로 밴딩을 했어요. 그러면 360분에 요 세타가 각도거든, 각도. 그래서 360분에 여기 90을 넣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야? 이 원 전체가 360도잖아. 그럼 원둘레를 그냥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 생략하면은 원둘레라는 거는 360도의 각도를 가진 원이기 때문에 이 둘레 전체가 2파이R로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말 없으면 360도짜리만큼의 둘레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90도 밴딩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도 밴딩인 거잖아. 그래서 360분의 90 하면은 이 전체에서 90도 밴딩한 만큼의 길이만 구해진다라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만약에 45다라고 하면은 각도가 45도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면은 요게 45도라고 치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만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뭐 하면은 360분의 세타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굽힌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다시 말하면 뭐라고? 곡간의 길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 기억을 좀 해주세요. 스몰 l은 2파이 곱하기 360분의 세타, 스몰 l은 2파이 곱하기 360분의 세타. 이렇게 읽으면서 외우면 훨씬 더 빨리 외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달라. 자, 그 다음 넘어가는데요. 이번엔 쭉 넘어가가지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1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강광 굽힘 해서
수동 굽힘과 기계적 굽힘의 두 종류가 있으며 어느 방법이든 가능한 줄 꺼주세요. 곡률 반지름을 크게 하여 유체의 마찰 저항을 줄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라고도 하고 뭐 곡률 반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는 거는 배관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곡률 반지름이 큰 관은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위의 관 같은 경우는 곡률 반지름이 기준을 잡자면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센터라고 치면 곡률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만큼 꺾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요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 배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다. 직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곡률 반경, 곡률 반지름이 여기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만큼 어때요?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다 혹은 크다, 곡률 반지름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곡률 반지름을 크게 하느냐? 곡률 반지름이 작게 되면 유체가 이렇게 오다가 팍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는 이렇게 관성력에 의해서 팡 튕겨버리는 거야. 튕기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죠. 돌아 들어간다라는 거는 와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류가 생기면서 마찰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뭐 이음부에서 누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이제 곡률 반지름이 큰 경우에는 어때? 유체가 들어와서 스무스하게 꺾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작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줄여줘야지만 장치를 오래 쓸 수 있고 유지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수동 굽힘에서 나오는데 요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간 굽힘 같은 경우는 수동 롤러를 이용하는 것과 냉간 밴더에 의한 것이 있다. 그 다음 열간 굽힘은 모래를 채운 후 토시 램프 등을 이용하여 강관을 800에서 900도씨까지 가열 후 단계적으로 구부린다. 그래서 모래는 완전 건조 후 사용한다. 물이 섞여 있거나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수분이 섞여 있으면 증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가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 배관에 무리를 주겠죠. 부식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건조 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는 뭐 동관의 경우 가열 온도가 600에서 700도씨로 동관은 너무 가열해버리면은 녹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강간보다는 조금 기준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기계적 굽힘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램식과 로터리식이 있어요. 그래서 램식 같은 경우는 유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읽어보면 모래나 신봉 없이 상온에서 굽힘한다. L형 90도, 현장용으로 수동식은 50A, 동력식은 100A까지 상온에서 구부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로터리식 같은 경우는 로터리 밴더에 의한 굽힘으로 모래 충진 없이 관에 신봉을 넣어 구부리는 것으로 대량 생산으로 상온에서 어느 관이라도 굽힘할 수 있다. L형은 90도, U형은 180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굽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요 종류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램식과 로터리식 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관굽힘 작업 시 주의사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관의 용접선이 위에 오도록 고정한 후 구부린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 용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관 용접선이라는 거는 사실상 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철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관 형태로 찍어서 나오지만, 보통 보면 우리 강관 같은 경우는 강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관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용접한 용접선이 있겠죠. 용접선이 위로 오게 하고 밴딩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해볼게요. 용접선이 지금 현재 위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게 용접선이면 이렇게 위로 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밴딩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밴딩기가 여기 이제 굽으면 완전히 접어버릴까? 이런 식으로 밴딩하게 되는 겁니다. 용접선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용접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있지 않고 굽힘 방향으로 있다면 이렇게 접히는 거야. 이렇게 접히면서 어떻게 될까? 용접선이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접선은 위쪽 방향으로 오게 해서 밴딩을 해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냉간 가공 시 스프링백 현상, 탄성에 의해 돌아가는 현상에 유의하여야 하며 조금 더 구부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관을 실제로 90도로 이렇게 밴딩하고 싶어요. 근데 강관이 탄성이 있다 보니까 90도로 밴딩하고 빼버리면은 요게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약간 되돌아와요. 이런 현상을 스프링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프링백을 감안해서 90도로 밴딩하고 싶으면 90도에서 조금 더 밴딩 해버리면 되죠. 그럼 스프링백이 이렇게 생겨도 어때? 90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백에 의해 그 되돌아오는 현상에 유의해서 조금 더 구부려준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로터리식 유압 밴딩 머신에 의한 관굽힘의 결함과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관이 미끄러진다. 원인은 관의 고정 불량, 고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미끄러지겠죠. 그리고 클램프 또는 관의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다. 미끄러우니까. 그 다음 프레셔 다이가 지나치게 조정되어 있다. 너무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의 파손. 프레셔 다이가 지나치게 조정되어 저항이 크다. 같은 말이죠. 타이트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센터링 다이가 지나치게 나와 있다. 축이 안 맞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굽힌 반지름이 지나치게 작다. 너무 반경이 작게 앞에서 말했듯이 요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90도로 꺾어버리면 잘못하면 터져버리겠죠. 스무스하게 이렇게 꺾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관이 파손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관이 미끄러졌을 때, 센터링 다이가 너무 내려와 있을 때, 밴딩 다이 홈이 관의 지름보다 작을 때, 밴딩 다이 홈이 지나치게 클 때 반대죠. 그리고 바깥 지름에 비하여 두께가 얇을 때, 그리고 굽힘형이 주축에 대하여 편심되어 있을 때, 축이 맞지 않을 때 주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용접 접합에서 나오는데 전기 용접, 가스 용접에서 나오죠. 전기 용접 뭐 다른 말로는 아크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실습할 때는 가연성 가스를 아세틸렌으로 쓰고 나머지 이제 산소 두 가지를 혼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용접은 지름이 큰 관의 용접으로 관의 변형이 적고 용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 가스 용접은 지름이 작은 관의 용접으로 관의 변형이 있고 용접 속도가 느리다라고 돼 있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상단에 맞대기 용접해서 나오죠. 보조물 없이 용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에서 4개소의 가접 후 용접한다. 그래서 맞대기 용접이란 거는 강관을 말 그대로 강관을 서로 두 개를 맞대어서 여기를 바로 용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가접할 때는 최소한 3개소에서 4개소 이상 가접 후 용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열응력이 발생해서 배관이 이렇게 뒤틀릴 수가 있어요. 가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가접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림 참고하시면 되고, 그 밑에 슬리브 용접에서 나오죠. 그 첫 번째 줄 긁어주시면 되겠네요. 슬리브를 관의 외벽에 끼우고 요게 답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것으로 누수의 염려가 없고 관의 지름의 변화가 없다. 갈로에 보시면 슬리브의 길이는 관 지름의 1.2에서 1.7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슬리브 우리 앞에서 신축 이음새에서도 슬리브 이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사용하는 슬리브도 있지만 용접 시 사용하는 슬리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슬리브를 넣고 배관을 이렇게 끼워 버리는 겁니다. 배관을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야. 이렇게 끼워 놓고, 그 용접은 어디에 하느냐? 요 슬리브와 관 사이를 용접해 버리는 겁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겠죠. 자, 요런 거를 이제 슬리브 용접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플랜지 접합이라고 돼 있죠. 플랜지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기능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산업기사나 기능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플랜지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지 접합이라는 거는 줄 꺼주세요. 관의 해체 및 교환 시 편리하게 사용되며 나사이염과 용접이염의 두 방법이 있으나 용접이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플랜지라는 거는 용접해서 배관에 용접해 놓고 그 다음 볼트너트로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게 용접하는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플랜지 가운데 나사식으로 돼서 나사이염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이염하고 볼트너트로 끼워 넣는 방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용접이음의 장점에서 나사이염과 비교한 용접이음의 장점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용접이음 같은 경우는 용접 엘보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맞대어서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사이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했지만 나사 엘보가 있을 때, 이렇게 나사 엘보가 있을 때 강관에 나사를 내서 내부에 이렇게 돌려서 삽입하는 형식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게 용접이음,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나사이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나사이음과 비교한 용접이음의 장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첫 번째, 접합 부의 강도가 강하며 누수의 염려가 적다. 왜? 용접해놨잖아요. 용접해놨기 때문에 강도는 아주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공이 용이하여 공정이 단축된다. 자, 이건 왜 그래? 그냥 배관에다가 엘보를 맞대어서 용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이음은 어떻게 하지? 강관에다가 나사도 내야 되고, 나사를 냈으니까 테프론도 감아야 되고, 거기에 파이프렌치로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공이 용이한 거는 용접이음, 그리고 공정이 단축되는 것도 용접이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이 용이하고 공정도 단축된다, 쉽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내 돌출부가 없어 마찰 손실이 작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용접이음 같은 경우는 이 외면만 보세요. 외면을 이렇게 따라 흐르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사이음 같은 경우는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외부만 봅니다. 이 겉면만, 내부에서 겉면입니다. 바깥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부분에 틈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서 틈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유체가. 자, 그러면 이 틈에서 와류가 생기고 그로 인한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용접이음이 관내 돌출부가 없어, 요런 돌출부가 없어 그 마찰 손실이 적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보시면 보온 피복이 용이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건 왜 그래요? 용접이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대기 해뒀기 때문에 보온할 때도 그냥 외면에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 감싸서 보온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주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사이음 같은 경우는 여기 직경과 이쪽 엘보의 직경이 또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엘보 모양으로 우리가 단열재를 가공해서 이렇게 보온 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온 시공에 있어서도 어때? 용접이음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속이 적게 들어 재료비가 절감된다. 그렇죠. 나사이음은 나사이음새 종류가 많고 뭐 테프론도 있고 기타 부수적인 장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용접이음보다 재료비가 많이 든다. 전체 가격이 비싼 게 아니고 재료비가 많이 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용접이음이 뭐든 다 좋은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죠. 그럼 용접이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나사이음을 쓰느냐? 나사이음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최대 장점은 분해, 점검, 수리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사이음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쉽게 분해할 수 있고 뭐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용처에 따라서 두 번 다시 분해하지 않는 부분에는 용접이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이제 노출된 부분,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은 나사이음 해서 나중에 뭐 교체를 한다거나 분해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